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참 요즘 그 주식시장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ESG와 이제 관련된 그런 친환경적인 가치를 담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그런 탄소 중립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하는데 좀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기업들이 올라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이 뭐 주가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또 조금 오르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참 저는 상당히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안 좋으면은 좀 주가가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 뉴스 브리핑을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주식회사 명신산업. 사실은 그 전북 군산형 일자리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명신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명신산업과 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명신산업과 명신이 그 주식회사 그 MS 오토텍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전라북도 군산의 군산형 일자리의 대표 기업인 이 주식회사 명신이 그 미국의 패러다임 퓨처사와 그 이 전기차 SUV 모델 그게 FF91이라는 고급 전기차 모델을 위탁 생산을 해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에 오늘 오전에는 사실 10시 좀 넘어서 MS 오토텍 명신산업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하방을 꽂으면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이 소식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 패러다임 퓨처라는 회사는요, 그 중국판 테슬라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전기차 생산 회사인데요. 중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는 자웨이팅이라는 그 중국인이 설립한 전기차 업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그 두 번째 전기차인 SUV 모델을 FF91이라는 모델의 위탁 생산을 이 명신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공급 물량은 지금 8만 대를 위탁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명신이 지금 생산 공장으로 활용하는 그 GM 군산 공장이 이제 연간 27만 대의 그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지금 공급 계약이 지금은 8만 대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명신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은요, 자동차의 차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명신은 그 핵심 기술인 핫스태핑 공법이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차체의 부품을 경량화, 그러니까 무게를 크게 낮추고 이 조립업체에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테슬라,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비아디이 주요 고객사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그 이집트에 이제 들렸는데 이집트의 승용차 제조 국영 기업인 이 나스코
이 전기차 개발 협력을 위한 그런 또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국영기업과 체결한 거는요, 이 전기 3륜차, 전기 3륜차 10만 대, 그리고 전기 마이크로버스도 같이 개발하기로, 또 협력하기로 그렇게 지금 그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명신이 지금 그 생산 공장이 그 옛날에 그 GM 그 공장이 있는 그 군산에서 이제 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18만 대가 넘는 대규모 전기차 생산 물량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 이 군산형 일자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주형 일자리, 뭐 구미형 일자리.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군산형 일자리라는 그런 이제 어떤 지자체와 그 이제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사례로서 이제 명신이 이제 그 어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에 좀 이렇게 사업 수주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군산형 일자리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패러데이 피처사와 이 전기차 위탁 생산에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FF91 SUV 모델을 연 8만 대 이상을 생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위탁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좀 명실상부한 이 지역형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한국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가 S&P 글로벌 그 평가에서 골드 클래스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S&P 글로벌은요, 미국의 시장 분석 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포어스 글로벌 그 ESG 평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지속 가능 경영 연례 보고서에서 이 최고 등급인 골드 클래스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점수를 주었느냐? 사실 한국 타이어가 지금 ESG 경영을 강화하는 그 사례로서 2018년도부터 천연 고무의 가치 공급망을, 그러니까 천연 고무가 이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주 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천연 고무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고무의 그 채취부터 시작해서, 이 고무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 고무를 채취하면서 또 그것이 공장으로 가서 이제 1차 가공을 하고 2차 가공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마지막 이제 공정을 다 하는 단계까지 이 전체의 공급망, 이걸 공급망이라고 하는데요.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망, 천연 공급망으로 타이어를 만드는 이 공급망을 굉장히 그 지속 가능한 상태로, 그러니까 ESG 가운데 특히 환경 부분, 그리고 이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그 S 부분도 상당히 많은 그 신경을 써가지고 지속 가능한 천연 고무 정책인 E-서클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뭐 폭언을 하거나 또는 뭐 이 고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거나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공급망은 다 제외하겠다. 우리는 그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천연고무 공급망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그 미국의 S&P 글로벌 ESG 평가기관에서 이제 이 한국 타이어의 천연고무 공급망 정책에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GRSNP라는 이 가이드에 맞춰서 한국 타이어가 이 그 지침에 따라서 이 천연고무의 공급망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서 골드 클래스라는 점수를 준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이 자동차 부품 산업군 내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 가는데 한국 타이어가 유일하게 골드 클래스라는 그런 평가 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한국 타이어는 그 천연 고무를 상당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 ESG 기업으로서 새롭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뉴스는요. GS25가 며칠 전에도 GS25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GS25하고 또 세븐일레븐인가? 아무튼 제가 몇 개의 그 편의점을 같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나온 소식은 이 GS25가 이 농심의 태경농산이라는 기업과 함께 비건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이 육식, 동물성 육류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품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계속 늘어가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육류보다는 이제 건강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좋은 이 채식으로 만든 식물성 고기, 그걸 이제 비건 육 또는 뭐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대체육 시장이 커지는 거를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 편의점에서 채식을 즐기는 고객들의 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다양한 비건 상품을 이제 확대하겠다.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태경농산이라는 이제 이게 태경농산이요. 이 자체적으로 비건 브랜드인 매지가든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경농산에서 직접 그 비건 그 원료로 만든 그 베지가든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건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태경농산과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비건 식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비건식 상품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그래서 태경농산과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는 편의점에서 비건 식품을 만나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SK가요. 사상 최대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는 나온 지 좀 됐어요. 한 이틀 전인가 나온 뉴스인데 그 작년에 그 SK그룹이 SK바이오팜을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실현했고 그리고 이제 배당하는 그 재원에서 이제 이거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수익 실현한 분을 이 배당액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걸 좀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SK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 SK는 아무래도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4대 핵심 사업으로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이 네 가지의 지금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육성할 예정인데 여기서 주주 친화 경영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SK 주식을 좀 사 모으려고요. 주주 배당을 최대로 하게 됐는데 얼마 받냐면요. 그 작년 8월에 SK가 주주들한테 실시한 중간 배당이 주당 1,5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주당 8,000원, 8,000원의 배당금을 올해부터 지급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8,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주면은 8만 원을 받네요. 8,000원. 아니죠. 한 주에 8,000원이에요. 그러면 10주면은 8만 원이죠. 100주면은 80만 원이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뭔가 이렇게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용돈을 받는 듯한 느낌, 이런 거는 저는 진짜 배당금이야말로 그런
꽁돈으로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이제 맡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뭐 시시때때로 제가 사서 모았는데, 그 이제 분기별로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거를 아버지 통장으로 이렇게 제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몇십만 원이더라도 상당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용돈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나 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을 합한 총 8,000원의 연간 배당액을 이제 앞으로 주기로 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창사 이래, 그러니까 통합지주사로 출범한 이래 SK 주식회사에서 가장 많이 주는 배당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자, 5번째 뉴스는요, 삼양식품이에요. 네. 삼양식품이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7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 경영을 앞으로 좀 가속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8일 날 삼양식품이 이사회를 열고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도 상향시키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70억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배당금도 좀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조짐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ESG 평가 점수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주 환원 정책은 특히 ESG 가운데 G, 이 지배구조, 그래서 이 이익을 배분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가버넌스, 그러니까 주주에게 얼마만큼의 그 수익 실현한 것을 할당하느냐, 배분하느냐, 그 문제도 윤리적 경영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주말에 제가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